인천시는 역외 소비율이 1위입니다.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. 이런 질문을 제가 3명의 친구한테 냈습니다. 자, 근데요, 이 3명 다 역외 소비율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대요.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이 3명 중에 누굴 뽑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. 안녕하세요. 면접 강사 은빈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그동안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되고 하는 어떤 답변의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요. 그런데 제가 댓글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갑자기 말문이 턱 하고 막히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, 막막합니다, 도와주세요 하는 댓글을 좀 많이 봤어요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고 면접장에서 유용하게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시작할게요. 우선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모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솔직하게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, 강사님? 아니면 조금이라도 아는 척을 하면서 어떻게든 대답을 하는 게 좋을까요? 이렇게 물어보는데, 물론 어느 정도로 모르는지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내가 정말 아예 모르는 상태라면은 솔직하게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설명을 드려요. 언제 그걸 또 한 번 느꼈냐면, 최근에 인천 라면 형제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, 이러한 사건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거든요. 그런데 이 친구가 라면 형제 사건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바가 없었대요. 그런데 한 번도 못 들어봤다, 나는 잘 모른다 이 사건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무 많은 감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머리를 쓴 거죠. 라면? 형제? 왠지 취약계층의 형제들이 장발장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사건이라고 연결해가지고 대답을 한 거예요. 해결 방안까지. 근데 면접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이가 없죠. 이거는 장발장 사건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형제들끼리 이제 라면을 끓여서 먹다가 화재가 난 사건이었었고, 이거는 또 아동학대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었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아는 척을 하면서 면접관을 속여버리는 꼴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정말 모르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, 저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,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라는 거는 아니고요.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. 제가 인천 라면 형제 사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. 하지만 반드시 돌아가서 꼭 알아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. 자, 그런데요, 제가 인천시 공무원 최종 모의 면접을 봤을 때 이런 일이 생겼어요. 제가 최종 모의 면접 질문으로 인천시는 역외 소비율이 1위입니다.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. 이런 질문을 제가 3명의 친구한테 냈습니다. 자, 근데요, 이 3명 다 역외 소비율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대요.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이 3명 중에 누굴 뽑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.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어요. 제가 그 질문을 했겠죠. 인천시는 역외 소비율이 1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? 라고 질문을 했더니 1번 지원자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죄송합니다, 면접관님. 이런 것도 이게 있어요. 질문을 받자마자 우리는 이 질문을 내가 대답할 수 없다? 이거를 알 수 있죠.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질문을 받자마자 죄송합니다, 면접관님, 저 그거 몰라요, 이렇게 하시면은 얘는 왜 생각도 안 해보고 모른다고 하지? 이렇게 될 수 있어서 1초, 2초, 3초 좀 생각을 하는 척을 하다가 죄송합니다, 면접관님,
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. 돌아가서 반드시 알아보고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, 이 친구는. 그래서 어쨌든 넘어가고 다른 질문을 드렸었고요. 두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어요. 저 똑같이 그 질문을 했죠. 역외소 비율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얘기해보세요. 근데 이 친구는 아까 그 라면 형제 대답했던 친구처럼 자기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예요. 그래서 이 역외소 비율이 지하철역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하철 내에 뭘 만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하면서 압박 질문 엄청 받고 혼나고 나갔어요. 자, 세 번째 지원자입니다. 이 친구한테도 똑같이 질문을 했겠죠? 인천시의 역외소 비율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보면 좋을까요?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, 면접관님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역외소 비율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 실례가 안 된다면 이 말 뜻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해결 방안을 꼭 생각해내서 답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자, 여러분, 제가 아까 퀴즈 냈었죠? 첫 번째 지원자, 두 번째 지원자, 세 번째 지원자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이 면접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누굴 뽑을 것 같아요?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3번 지원자를 뽑을 거예요. 셋 다 대답을 못했지만 3번 지원자는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가졌고 또 공무원 면접에서의 평가 항목을 보면은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이 사람이 어쨌든 궁지에 몰렸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, 열정, 그리고 이 면접에서 정말 합격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간절함,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답을 못했지만 3번 지원자의 이런 모습이 너무 예뻐 보여서 이 지원자를 뽑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, 모르는 질문이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요. 끝까지 면접장에서 여러분의 열정과 간절함을 보여주시면 분명히 최종 합격을 하실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거 외에도 궁금한 면접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.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